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건강검진 시 대장용종 제거하셨다면 보험금 꼭 받으세요. 실비보험, 진단비, 수술비 꼭 체크하세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혹시 받아보셨나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생년 끝자리가 홀수인분은 홀수년도에, 짝수인분은 짝수년도에 2년마다 받을 수가 있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아직 검진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또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은 대체로 기본 검진만 받기보다는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도 함께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이유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검진을 받아야 하다 보니 한 번에 꼼꼼히 검사 받으려는 목적이 강한데요. 오늘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국가가 비용을 전부 지원해주는데 추가적으로 받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 등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100%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증상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받은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서 이상 소견이 없다면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손 의료비 약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받은 검사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약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인의 의지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건강검진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용은 실손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다 현명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검사 도중 대장용종이나 위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수술을 한 것과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수술에 따른 의료비 역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사 과정 중 발견된 이상 증상으로 인해 의학적인 추가 검사나 치료 목적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관련 비용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건강검진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된 검사 또는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검사 목적이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방적 목적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받는 검사 중에서 특별한 증상이나 이상소견 없이 단지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이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사나 치료 목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아닌 의료기관, 즉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진찰 과정에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의심되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학적 권유가 있었다면 이 검사는 치료 목적의 검사로 인정되어서 관련 비용과 이후의 치료 비용까지 모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가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검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의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강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전적으로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실손보험을 더욱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인데요. 용종이나 선종 제거 수술을 받으신 후 실손 의료비만 청구하기 위해서 진단서와 영수증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만 청구하면 기존에 가입된 종합보험이나 안보험 등에 포함된 수술비 특약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수술 확인서를 빠뜨리기 때문인데요. 용종이나 선종 제거술 역시 대부분의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최근 용종이나 선종 제거술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꺼내보시고요. 수술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실손 의료비만 청구하고 수술비 특약을 빼놓고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이외에도 받았던 수술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라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병원에서 수술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꼭 보험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보험증권을 확인해도 어떤 수술비 특약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수술비 특약은 담보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용종이나 선종 제거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은 질병수술비, 1호종 질병수술비, 1, 3종 수술비,
1,8종 수술비 등이 있고요.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엔대 수술비 또는 폴립 제거 수술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특약들이 증권에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종, 선종 제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꼭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용종, 선종 제거 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암의 종류를 보면 손해보험사에서 크게 암을 나눠보면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유사암이거든요. 유사암의 종류를 보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가지 중 바로 경계성 종양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경계성 종양이 중요하냐면 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했을 때 유사암에 해당하는 이 경계성 종양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조건 용종 및 선종을 제거한다고 지급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원의 양식마다 병리검사 판독보고서, 병리검사 결과지,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 등으로 서류 이름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왜 지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장용종은 대장의 양성종양을 대장용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선종성이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용종의 크기는 2mm에서 3mm부터 수센티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종이 많은 경우 다발성 용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00개가 넘는 경우는 용종증이라고 합니다. 대장용종의 원인은 대장점막 세포가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장용종은 점점 악화된다면 악성세포인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암으로 진행되면 안 되니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식습관 중 육류,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변이,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담즙산 같은 독성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장 점막세포에 손상을 입히면 세포 변이가 유발되어서 대장용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또한 선종 발생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고 가족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용종의 종류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관상성종, 거치상선종, 진행성 용종, 고이형성 선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상성종과 거치상선종은 양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진행성 용종의 경우에는 제거를 안 할 경우 암성 변화 가능성이 높은 용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객님의 경우는 검진 때 진행성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아서 2년마다 꼭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 2년마다 꼭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고이형성 선종인데요. 고이형성 선종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고이형성 선종이라는 것은 대장암은 아니나 일반적인 선종에서 변성을 일으킨 용종으로 대장암의 전 단계로 암성 변화가 있는 용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고이형성 선종에 해당이 된다면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선종성 용종을 방치하면 결국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용종의 크기가 같거나 조직검사 결과 육모 형태의 세포가 많거나 세포의 분화 상태가 나쁠수록 암으로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위험도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보통 용종의 성장 속도를 살펴보면 0.5cm 이하의 작은 용종이 1cm 크기로 자라는 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1cm 이상의 용종이 암으로까지 진행되는 데는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장점막에서 점막세포의 변성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비교적 암 발생 위험이 낮은 일반 용종이 생기게 되는데 이후 점점 암 발생 위험이 높은 형태의 용종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소적 초기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단계 이후 계속 진행되면 암세포가 점막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침윤성 및 전이성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 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용종, 즉 국소적 대장암으로 전환되기 직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고이형성 선종입니다. 간단하게 고이형성 선종은 선종과 암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니까 유사암 진단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경계성 종양 내용을 살펴보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약간의 표기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종양의 종류가 암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두면 암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암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해 두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제자리암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약관상 제자리암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상피라는 것은 신체 내부나 외부를 싸고 있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상피내암은 증상으로 발견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고 검진을 받아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제자리암이라고 부르지만 충분히 침윤성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제자리암도 위험한 암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장전반내암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장전반내암은 악성종양인 암세포가 상피 세포층에서 시작해서 침윤되긴 했지만 대장의 점막 하층까지는 침윤되지 않은 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장전반내암이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암 진단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략적으로 보험사별 소외감 및 유사암의 보장 기준들을 보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4가지는 거의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소외감이나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전반내암의 경우 손해보험사에서는 A사만 대장전반내암이 유사암으로 포함되고 있고 제가 알아본 나머지 회사에서는 약관상 대장전반내암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대장전반내암이 소외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말은 약관상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대장전반내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걸 왜 일반암으로 지급받으면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위에 보시다시피 일반암 진단비 구성 대비 20%만 구성할 수 있는 유사암이나 소외감 진단비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받는 게 나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다면 이왕 1회 받는 거 금액이 큰 쪽으로 받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실제 경험으로 대장전반내암이 약관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급 사례를 겪어본 결과 무조건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별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 조사 시에 상피내암으로 분류하거나 제자리암으로 분류해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보험사마다 다르니까 대법원 판례 등을 잘 찾아보면서 제대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급의 여부만 따진다면 손해보험사는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니까 손해보험사가 더 유리한 것은 맞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보험사별로 지급한 과거 이력 또한 다르니까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된 것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이형성 종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용종인지 모를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조직검사 결과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직검사 결과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병원마다 양식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영어에 의학 용어가 잔뜩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간단하거든요. 바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라면 일반적인 양성종양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면 이것은 유사암이니 소외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 고위형성 선종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유사암 진단비를 청구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내시경을 받아보시고 무조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유사암이나 소외감 진단금이 용종이나 선종을 뗀다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 주변 분들이나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이야기라도 해보면 서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서 놓치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종이나 선종을 뗀 다음 받는 진단서에는 직장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D128 코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내용만 단순하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직검사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검진 과정에서 보험금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눈여겨보시고 청구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만 보더라도 실손보험부터 시작해서 수술비 그리고 유사암까지 청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대장전반내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약관상에는 대장전반내암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라서 일반암 진단비로 재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니 악성종양으로 다시 진단을 받아서 일반암으로 청구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내 보험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사암 진단비를 과거에 준비해서 진단비를 크게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금을 놓쳤다면 더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건강검진이나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등 이런 걸 할 예정이 있다면 꼭 체크하시고요. 해당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험상담소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혹은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시거나 보험에 대한 다른 방향성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보험상담소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담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